네. 자, 우리 오늘 투자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요 공부까지 했었죠? 네. 자, 오늘 우리 교재요. 64페이지. 네, 이 부동산 투자로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 전체 내용 중에서 출제 비중이 좀 높은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자로는 출제 문항수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소한 6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보통 한 6문제에서 8문제 그 사이 출제가 되고요. 계산 문제도 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기 64페이지 보시면 투자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네. 투자의 개념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론을 배우니까 투자가 뭐냐 이 말이죠. 투자라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현금 1억 원이 있어요. 현금 1억 원.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첫 번째는 내가 이 돈을 써버릴 수 있죠. 소비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 옷을 사고 차를 사고 뭐 이렇게 뭐 사가지고 소비를 해버려. 음식을 사 먹고 그죠. 이렇게 소비를 해버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소비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저 시골에 있는 땅을 하나 샀어요. 시골에 있는 땅을. 그 땅이 당장 수익은 나지 않지만 미래에 이 토지를 내가 처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지 하고 토지를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토지를 샀다는 얘기는 현재의 확실한 소비는 내가 포기를 하고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이 소비를 희생하고 포기한 거를 우리가 투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그걸 알고 책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투자의 개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희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미래 수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의 지출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쁨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그랬죠. 그럼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해요. 내가 이 토지를 막 1억 주고 살 때 이 토지가 5년 뒤에 한 1억 5천 정도 하겠지 하고 샀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토지가 1억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불확실하죠. 그걸 우리는 위험이라 그래요. 위험. 그럼 내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토지를 산 이유는 뭡니까? 수익을 얻으려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수익과 위험에 대한 걸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투자론 시간에 수익과 위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내가 이 건물을 샀습니다. 취득.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산 목적은 한 5년간 임대 사업을 하고 5년 뒤에 이 건물을 처분을 하려고 그래요. 처분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럼 이때 5년간 임대 사업을 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운영 보유 단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영 보유 단계. 그리고 조금 전에 처분을 말 그대로 처분 매각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세 단계를. 이때요. 운영 보유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하나요? 수익 발생합니까? 임대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임대 수입이 들어오겠죠. 이걸 우리가 소득이득이라고 불러요. 소득이득. 처분 단계에서도 수익이 발생할까요? 발생하겠죠. 매도 차익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처분 매각 당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은
매각 차익 또는 시세 차익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할 거는요. 소득이득은 운영 보유 단계에서의 수익이고 자본이득은 처분 매각 단계에서의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바뀌면 안 되겠다. 아시겠죠? 소득이득은 운영 보유 단계, 처분과 매각은 무슨 이득이다? 자본이득이다. 자, 그런데요. 투기라는 게 있어요. 투기. 제가 지금 투자와 투기 차이점 보고 있습니다. 투기는 취득은 있는데 아까 여기 운영 보유 단계 있죠? 이건 없어요. 그럼 투기는 뭐가 목적이다? 처분 이익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처분 이익이,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투기는 소득 이득이라는 게 목적이 된다 안 된다? 소득 이득은 목적이 아니다. 자본 이득만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건 우리가 투기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의 뜻을 좀 알아두세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의 뜻을 알아두라. 자, 그다음. 자, 조금 전에 이제 투자는 수익과 위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험에 대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위험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험. 그럼 먼저 위험의 뜻을 한번 볼게요. 위험의 의미. 자, 아까 토지를 내가 샀다고 그랬어요. 토지를 사가지고 한 5년 뒤에 이 토지를 내가 1억 5천 정도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토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될 수도 있지만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걸 우리는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 위험은 뭐냐면 예상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에요.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제가 뭐 안 적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위험의 뜻은 그래도 좀 알아야 되겠나 싶어 적긴 적었지만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제가 우리 용어의 정의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우리 시험이 있는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위험은 한마디로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네요. 내 생각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위험이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은 내 예상대로 되지 않은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변동 가능성 그래도 되겠습니까? 되겠죠? 불확실성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거기 65페이지죠. 65페이지 펴셨나요? 자, 거기 보면 위험의 의의와 총위험 그래가지고 이제 의의 보세요. 자, 위험이란 뭐 줄 하나 쳐볼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위험이란 쭉 밑에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있잖아요.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이런 말 보이세요? 네, 거기 줄 하나 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위에 첫째 줄에 보니까 불확실성 이런 말이 있나요? 그 밑에 줄 보니까 변동 가능성 이런 말이 있습니까? 네, 다 위험을 의미합니다. 다 위험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위험의 측정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측정을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눈 좋고 안 좋은 걸 시력이라 그러죠. 시력.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눈이 좋아. 눈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뭔가 수치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뭐 시력이 1.5 이상이면 눈이 좋다라든지 뭐 시력이 0.1 미만이면은 뭐 안 좋다든지 맞아요? 그리고 위험도 보세요. 그러니까 위험도 크다, 위험이 작다, 위험이 많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위험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위험의 측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을
숫자로 나타낸 것. 눈에 좋고 나쁜 거를 숫자로 나타낸 걸 뭐라 그래요? 시력이라 그러죠. 그죠? 사람의 몸무게를 숫자로 나타낸 걸 뭐라 그래요? 체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도 숫자로 나타낸 게 있더라 이 말이야. 그게 분산이고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 우리 책에 보면 거기 의 밑에 참고해 봐 보세요. 위험과 수익의 측정 그래 가지고요. 위험 옆에 분산 표준 편차 돼 있나요? 네,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분산 표준 편차. 그러니까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분산 표준 편차 그럼 그게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위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위험이 크다. 만약에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는데 A보다 B가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누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B가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표준 편차는 숫자로 표현되거든.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됐는데 표준 편차가 크게 표현된다는 얘기는 위험이 더 크다 이 뜻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요. 분산을 이렇게 루트 한 게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고 뭐 엄마와 아들 같은, 그러니까 루트를 하면 얘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험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위험의 종류는 일단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총위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교재 보시면요. 거기 총위험 그래가지고 거기 박스 보이세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 보이세요? 네, 그게 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크게 뭐와 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람. 뭐 다른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딱 둘로 나누면 사람은요. 여자, 남자, 남자, 여자, 그죠? 그렇게 나눌 수 있죠. 남자, 여자. 그럼 이거를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와 비남자. 맞습니까? 남자가 아닌 사람.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와 비여자. 여자와 여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위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위험을 크게 딱 둘로 나누니까 체계적 위험과 뭐로 나눌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 아닌 애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요. 체계적 위험이 뭐고 비체계적 위험이 뭔지 이 뜻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책에 거기 65페이지입니다. 박스가 하나 있죠. 자, 여러분 책을 보기 전에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냐 피할 수 없는 위험이냐를 가지고 나누거든요. 그럼 여러분 책을 보기 전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겠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겠어요? 여러분 느낌상. 피할 수 없어요. 없어요. 체계가 잘 잡혀 있다. 위험인데 체계가 잘 잡혀 있다. 그래서 저는 못 피하겠구나. 위험이 너무 빡세다 말이야 지금. 그래서 저는 못 피하는 위험이야. 자, 어찌됐든 외워야 돼 이거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거는 지금부터 잊어먹지 마세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쳐야 돼요. 동그라미 1번 피할 수 없는 위험. 줄쳤어요? 별표까지 하나 하셔도 괜찮아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당연히 그럼 뭐가 돼버리겠어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자, 여러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요. 이 위험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죠. 맞아요? 이 위험 나 피할 수 없어. 이 말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거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제거가
불가능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개론은 표현을 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래도 괜찮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 그래도 괜찮고,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가 감당해야 되는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개론은 이론이다 보니까 표현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요, 피할 수 있는 위험, 제거가 가능한 위험, 굳이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 위험, 이 말은 불필요한 위험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나중에 하겠지만. 자, 일단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또 볼까요? 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대. 피할 수 없대.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나한테만 적용이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적용이 돼요. 다른 사람도 다 적용이 되는 위험인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못 피해. 아예. 이 책이 나한테만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모든 여러분들 다 얘기해 주는 책이야. 여러분 다 상대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위험이다.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에만 적용이 될까요? 다른 건물, 다른 부동산에도 적용이 될까요? 네?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모든 부동산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모든 동그라미 하세요.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돼요. 모든 투자자에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거기 동그라미 해야 돼. 모든 부동산, 모든 투자자. 자, 그러면 이거를 공통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됩니다. 공통이라면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공통. 그러면 얘는 과연 어떤 위험이길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부동산에게 적용되는 위험일까 이 말이야. 과연 얘는 어떤 위험이길래? 체계적 위험은요, 제가 길게 적었지만 시장 이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시장. 체계적 위험은 시장 관련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자, 책에 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인플레 보이세요? 이자율 변화, 경기 침체, 경기 변동 보입니까? 거기 줄치고 별표합니다.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의 사례입니다. 그 전부 다 시장 관련 위험이에요. 시장 관련 위험이에요. 옆에다 시장 이렇게 적어놔도 괜찮아요. 그럼 이런 애들 우리가 피할 수 없죠? 맞아요? 자, 중요하다.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체계적 위험. 자, 그럼 비체계적 위험 볼게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저 사람은 피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개별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개별. 그 밑에 동그라미 위험에 개별이라고 돼 있나요? 개별 동그라미 딱 해야 돼요. 항상 우리 개론은 제가 수업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어의 뜻을 공부할 때 그걸 다 외우는 것보다는 그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체계적 위험인데 개별 나오면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데 개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 이런 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관계되는 거는요, 일단 피할 수 없다. 그 다음 시장, 모든, 공통. 오케이?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다. 개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시장과 관계되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인플레라든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자율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넘겨볼까요? 그래서 위험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면. 자, 그리고
우리 책 66페이지 보시면 위험의 유형 그래가지고 위험을 또 이렇게 나눠놨죠? 또 위험을 또 나눠놨어요. 그럼 제가 오늘은 그게 다 할 건 아니고요. 몇 개만 볼게요.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유동성 위험입니다. 이 세 위험도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뜻을 알면 돼요. 뜻을 알면 돼, 뜻. 사업상 위험이 뭐고 금융 위험이 뭐고 유동성 위험이 뭔지 뜻을 알면 됩니다. 그럼 사업상 위험이 뭐냐? 사업상 위험은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벌려. 내가 김밥 천국 하나 차렸거든. 김밥 천국. 내가 김밥 천국 차릴 때는 한 달에 한 매출이 한 2천만 원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했더니 웬걸 매출이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되네. 돈이 안 되지. 그걸 우리가 사업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험에서 돈이 안 되는 위험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성이라고 그래요. 수익이 안 난다고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나. 이걸 우리는 무슨 위험이라고 그런다? 사업상 위험. 그럼 사업상 위험에 보면 거기 수익성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 책에. 보이세요? 그렇지. 거기 동그라미 하고 별표 딱 하세요. 사업상 위험은요, 수익성 관련 위험이에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수익이 안 난다, 이 말이야.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이 안 나면 이유가 있겠죠. 수익이 안 나는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왜 수익이 안 날까? 수익성 위험인데, 그럼 왜 수익이 안 나지? 원인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더란 얘기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수익성이 나지 않는 위험을 뭐라 그런다고요? 사업상 위험이라 그래. 그런데 이 사업상 위험을 다시 셋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셋으로. 그럼 이 세 개도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입니까? 그렇죠. 이 세 개도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인데 이 사업상 위험을 좀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근데 세분화시킨 게 보면 원인에 의해서 나눈 거야. 이거는 굳이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세 개로 나눈다. 그럼 얘들도 다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이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운영 위험이 뭘까요, 여러분? 항상 이 이름 안에 뜻이 다 있다고 그랬어. 운영 위험은 내가 운영을 잘못해서 수익이 안 나. 수익성 위험이 생긴단 말이야.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그 위치 위험은 뭘까요? 자리를 잘못 잡았어.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입지 선정을 잘못해서 수익이 안 나. 그럼 무슨 위험? 내가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직원들이 파업해. 내가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이번 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수익이 안 나. 그럼 무슨 위험이에요?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지.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걸 기억해야 돼. 시장 위험. 자, 시장 위험 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 서면에 여기다가 원룸을 하나 매입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임대사업. 근데 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업상 위험이야? 그 왜 안 되는지 봤더니 수요가 없어. 나는 여기 원룸을 사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임차 수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세들어 살려는 사람들이. 근데 없어. 수요를 잘못 예측했죠. 내가 수요를 잘못 예측한 거야. 또는 수요가 변해버렸어. 또 공급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나는 여기 내가 임대사업을 하면 나만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막 임대사업 한다고 막 집을 짓고 막 그래. 공급의 변화가 생겼고 공급의 예측을 잘못했죠. 맞아요? 이렇게 수요 공급과 관계되는 걸 우리가 시장 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시장 관련 위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 변화와 관계 있어요. 수요 공급 변화? 네?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든지 공급이 너무 많아져 버렸다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실이 생기겠죠. 미분양이 생기겠죠. 그럼 결국 내가 분양가를 낮춰봤든지 임대료도 내리든지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그럼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수익이 안 나죠. 자, 그럼 책 한번 봐보세요. 시장위험. 거기 사업상위험 오른쪽에 수익성은 동그라미 하셨죠? 그럼 1번 봐보세요. 시장위험. 수요 공급 상황의 변화 보이세요? 그게 줄치고요. 옆에다 적을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미분양, 공실, 미분양, 공실, 분양가 하락. 네. 이런 것들로 인한 수익성 위험이 시장 위험이에요. 그러면 시장 위험 그러면 미분양, 공실, 분양가 하락. 이 말 나오면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다. 오케이? 그렇죠. 항상 그 용어에 얘를 표시해주는 중요 낱말이 있다고요. 우리 여러분 경찰서에서 그 왜 범인 몽타주라고 있죠? 그죠? 야, 범인 인상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이마에 큰 점이 하나 있던데요. 그럼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이 큰 점을 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없지. 그 사람 어떻게 생겼던가요? 이 목에 문신이 큰 게 있던데요. 그럼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이 목에 있는 문신을 빼고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항상 그런 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럼 체계적 위험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들이 있다고요. 모든 시장, 피할 수 없다. 사업상 위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고요. 수익성. 시장 위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고요. 미분양, 공실, 분양가 하락.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걸 기억하라고요. 막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운영위험, 위치위험 제가 하라고 그래서 안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건 하지 말라고요. 눈길도 주지 말라고요. 시간 뺏기지 말라는 얘기. 자, 그 다음. 항상 그걸 염두에 두면서 공부합니다. 얘의 인상착의 포인트는 뭘까? 이 용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책을 봐야 돼. 그래야만이 기억이 오래 남고 공부할 양이 줄어요. 자, 그 다음에 금융위험 보겠습니다. 금융위험은 한마디로 채무불이행입니다. 그 책에 있죠?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있나요? 있어요? 줄 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애들을 이름을 일단 기억해야 돼. 이렇게. 이름과 얘가 매치가 되도록. 지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금융위험 그러면 채무불이행 위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채무불이행 위험이 뭐예요? 돈을 못 갚을 위험이죠.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을 위험. 맞아요? 그럼 돈을 안 빌리면요? 돈을 빌린 돈이 없어. 그럼 금융위험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빌린 돈이 없는데 금융위험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제가 좀 이따 질문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유동성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유동성이라는 게 뭘까요? 유동성. 앞으로 유동성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우리가. 투자론에서도 나오고 금융론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유동이라는 건 흘러가는 걸 유동이라 그래요. 우리가 유동이란 말 자체가 흘러간다는 거. 잘 흘러가. 그럼 우리는 투자론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흘러가는 게 뭘까? 뭐 물이고 이럴 리는 없잖아. 돈이죠, 돈. 그럼 봐봐. 유동성이 좋다는 거는 돈이 잘 흘러간다. 그럼 그 말은 현금으로 바꾸는 게 쉽다는 걸까 어렵다는 걸까요? 내가 지금 물건을 갖고 있는데 내가 회사야. 회사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돈이 필요해. 야,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팔아라. 그럼 팔았더니 금방 돈이 돼. 그럼 이거는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이 빨리빨리 돌죠. 이런 거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팔려고 내놨더니 안 팔려. 유동성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금으로 바꾸는 거를 황금이라 그러거든요.
물건하고 현금을 바꾸는 걸 환금이라 그래. 환금,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 그러면 황금성이 좋다는 얘기는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다는 얘기고, 황금성이 낮다는 얘기는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는 현금화 시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현금화가 어렵다. 그럼 이 말은 황금성이 높다, 낮다? 낮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현금화가 유동성이야. 현금화가 유동성이고 황금성이야. 그러면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황금성이 낮다. 현금화가 어렵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럼 보세요. 유동성 위험이 만약에 줄어든대. 유동성 위험이 줄어든대. 그럼 그 말은 황금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죠. 맞아요? 지금 잘 정리해 두세요. 질문해 볼게요.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틀렸죠? 무슨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요?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동성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어때요? 아까 얘기 잘하더만 금융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그렇지만 뭐 부채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 무슨 위험이면 뭐 상관이 뭐 있어? 다 줄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채 사용과 관계되는 위험 무슨 위험이라 그랬어요? 금융 위험이에요. 금융 위험. 그러면 내가 부채를 사용하지 않잖아. 그럼 무슨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금융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다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뜻을 공부할 이유가 없죠. 뜻을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위험의 유형,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유동성 위험까지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위험의 종류까지 했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지우개가 이거구나. 자, 그럼 뭐 할 거냐면 그럼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4번이네. 이러한 위험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까? 뭐 관리하고 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험을 관리하고 처리할까? 여기 대해서 봐야 돼요. 자, 우리 책에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다음에 기본서 나오면 우리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몇 개만 볼게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위험의 제외예요. 두 번째, 보수적 예측. 위험의 전가. 네, 오늘 이 세 개만 보죠. 세 개만.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뜻을 알면 돼요. 위험의 제외가 뭐고, 보수적 예측이 뭐고, 위험의 전가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일단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위험의 제외 회피 한번 볼게요. 자, 위험의 제외, 이름 그대로 위험한 거는 제외시켜라 이 말이에요. 위험한 거는 제외시켜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안전한 데만 투자해라 이 말입니다. 안전한 데만 투자해라. 위험한 데는 투자하지 마라. 그걸 제외라고도 그러고 회피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질문해 볼까? 위험의 회피란 위험이 가장 작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나 조금 전에 그랬잖아. 회피는 아예 위험한 데는 위험이 크든 작든 쳐다보지 않는 거라고요. 회피 제외는 아예 위험한 데는 투자 안 하는 거야.
그냥 은행에 저금하는 거 얘기해. 은행에 저금하는 거야. 은행에 저금하는 거. 헷갈리면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위험의 회피 제외는 위험이 작은 곳에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요. 위험한 데는 아예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그 책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 거기 68페이지에 위험의 회피라고 돼 있죠. 거기 투자를 제외시킨다고 돼 있습니까? 제외 동그라미 하고요. 자, 앞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7페이지. 우리 책은 지금 위험의 처리 방법하고 관리 방법하고 따로 해놨죠. 우린 괜찮아요. 같이 봐도 괜찮아요. 굳이 이렇게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 1번에 봐봐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보이세요? 그 제외 동그라미 67페이지. 거기 양가로 2번 밑에 있잖아.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법 보이십니까? 제외 동그라미. 여기 거기 밑에. 거기. 네, 거기.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제외시키는 방법에 보니까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는 것 이렇게 보이세요? 안전한 곳에만 투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부 채권이에요. 국채라 그래요. 국공채. 또 정기예금도 있죠. 정기예금. 그런 자산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위험 자산이라 그래요. 위에서 하나 적어볼까요? 무위험 자산. 시험에서 뭐 무위험 자산이 뭡니까 이런 거 묻지는 않지만 이 두 개가 대표적인 무위험 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게 좋아요. 그래야 투자론 할 때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무위험 자산 적었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지금 무위험 자산이라고 적었죠? 그 옆에다 이렇게 딱 하고 무위험률 이렇게 적으세요. 무위험률. 그럼 여러분 무위험률은 뭘 것 같아요? 무위험률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야. 안 되지 모르겠으면 적어 두셔도 괜찮아요. 무위험 자산 수익률. 아까 무위험 자산이 국공채, 정기예금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위험률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무위험률 이런 말 나오면 위험이 하나도 없는 곳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 정기예금 이자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위험률? 시험에서 무위험률이 뭡니까? 안 물어보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다음에 제가 1월달, 2월달 이후에 무위험률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냥 무위험률 그러면 저거구나 알고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쟤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만날 때마다 무위험률은 이겁니다. 설명해서 얘기할 수 없죠. 앞으로 제가 무위험률 딱 그러면 이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좀 이따 무위험률 또 나와. 자, 그럼 봐봐요. 위험의 제외라는 얘기는 위험한 건 아예 투자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결국 무위험률만 얻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단 말이야. 무위험률만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 아까 투자는 위험을 내가 감수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얻는 게 투자인데 이 제외는 위험 자체를 하나도 감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투자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있네요. 위험을 부담 안 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억할 거는요. 제외라는 말하고 회피라는 말은 같은 말. 제외나 회피는 같은 말. 그리고 뜻은 뭐라고요?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겠다. 위험한 데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자, 그 다음 보수적 예측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하고 있어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위험에 빠질까요? 자,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자, 위험에 빠지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한 1억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은데 누가 와가지고 야 2억 해 3억 해 이렇게 막 나를 부추긴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래 그런가? 사볼까? 이래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야 친구가 왔어. 야 친구가 이번에 좋은 땅이 하나 나왔어. 여기에 투자하면 한 2년 뒤에 한 1억 벌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응? 그러면 내가 이 위험을 관리해야 되겠죠. 투자했을 때 위험을 내가 관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에이 설마 1억 나겠어? 한 7천만 원 정도 수익 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 수익 자체를 높게 봐라, 낮게 봐라. 그 투자를 할 때 수익 자체를 낮게 예측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안 될 거야 수익이. 그러면 선뜻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내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사장님이 건물 사시면 여기는 공실도 없고요. 사자마자 다 임대가 다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건물을 사러 갔더니. 하지만 나는 속으로 그래도 공실이 한 10% 나겠지? 그렇게 하고 내가 수익을 계산해 본다 이 말이야. 수익을 높게 보는 겁니까? 낮게 보는 겁니까? 낮게 본다 이 말이야. 그럼 공실률을 10% 보는 사람들은 또 공실 한 20% 나겠지?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보수적 예측이다. 이거 보수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수익은 높게 본다 낮게 본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나 위험은요 높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사는데 이 건물을 짓는데 한 1억이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억 2천 정도는 들겠지. 이렇게 비용 자체를 어떻게 봐라? 높게 봐라. 그게 보수적 예측입니다. 자, 책을 한번 봐보세요. 67페이지네요. 자, 그 2번에 보수적 예측 보이세요? 수익은 가능한 어떻게? 네, 수익 가능한 낮게 줄치고요. 낮게 동그라미. 수익은 가능한 낮게 보란 말이에요. 하지만 비용은 어떻게 봐라? 높게 봐라. 높게 봐라. 높게 예측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수적 예측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스톱 칠 때 몇 점 나면 수톱할 수 있어요? 3점인가? 3점이죠. 자, 고스톱 치다가 3점 났어. 수톱! 또 치다가 3점 났어. 수톱! 이 사람은 3점만 나면 계속 수톱해. 보수적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수익은 더 이상 안 날 거라고 보는 거야. 내가 고하면 박 쓸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수익을 낮게 보는 거지. 또 위험이나 비용 자체를 높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3점 나면 계속 수톱이야. 밤새도록 치면 돈 딸 수 있다 없다. 팔만 아프다. 그래서 부의 극대화가 불가능해. 거기 보시면 그러면 이게 부의 극대화 가능성이 줄어든다 보이세요? 밤새도록 쳐봤자 부의 극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위험은 줄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3점 나면 죽는 사람은 큰 돈은 못 딸지 모르겠지만 큰 돈을 잃지도 뭐 않을 수 있겠죠. 계속 고하는 사람에 비해서 말이야. 계속 고 하다가 한번 덮었으면 왕창 그냥 다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어떻게? 낮게. 비용은 어떻게? 높게. 이 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의 전가예요. 여러분, 전가가 뭡니까? 뜻이? 떠넘기는 거. 그렇지.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위험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네, 이걸 위험의 전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전가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예를 잘 물어봐요. 사례. 위험 전가의 사례. 한 2개만 말씀드릴게요. 물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 계약. 자, 이거는 뭐냐면요. 물가가 10% 오르잖아요. 물가가 10%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도 올리겠다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임대료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임차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떠넘기고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보험 가입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어떤 건물주인데 불이 났어요. 건물주가 잘못해가지고 불이 났어.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를 누가 보상해 줍니까?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죠. 맞아요? 그러면 화재에 따른 위험을 보험회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대표적인 위험의 증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68페이지네요. 자, 68페이지 위험의 관리 방법 보시면 그게 위험의 증가라고 있어요. 68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니까 제3자에게 떠넘기는 방법 이렇게 돼 있고 임대료 인상 밑줄 그리고 보험계약 밑줄 이 두 개는 대표적인 뭐라고요? 위험의 증가입니다. 위험의 증가. 오케이. 위험의 증가. 그럼 시험에 만약에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하여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위험의 전가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는 보수적 예측을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뜻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의 전가는 뭐였어요?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다. 오케이? 위험한 곳에 투자는 피하고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는 것을 위험의 전가를 한다. 회피 제외를 한다. 문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시험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이 뜻을 알아라고요. 뜻을 알아라고요. 됐어요? 의미를 알아라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데 적어놨지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거를 딱 보고 답할 수 있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안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자꾸 묻고 대답하는 연습을 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체계적 위험은 뭘까? 비체계적 위험은 뭘까? 사업상 위험은 뭘까? 유동성, 금융 위험은 뭘까? 유동성 위험은 뭘까? 이걸 항상 체크해야 된다.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이거를 싹 지워버리고, 싹 지워버리고, 싹 지워버리고. 체계적 위험이 뭔데요? 피할 수 없는 위험, 시장, 모든 공통된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은요, 피할 수 있다, 개별. 맞아요? 사업상 위험, 수익성 관련 위험. 요 안에 시장 위험이 있었지. 요 안에 시장 위험이 있었잖아. 그럼 시장 위험 뭔데요? 수요 공급, 미분양, 공실, 분양 가락. 맞아요? 금융위험, 채무불이행, 유동성 위험, 현금화가 안 되는 거, 낮은 황금성. 그래. 제외, 위험한 데는 투자하지 마. 안전한 데만 투자해. 보수적 예측,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증가, 떠넘기는 거, 보험, 임대료 인상. 1교시 한 거 다 했는데 이거. 1교시 하면 끝이야. 이게 1교시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요. 몇 개 없어. 지금 한 거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케이? 다른 거 할 게 없고 이거를 갖다 계속.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게 다야? 진짜 이게 다라니까. 진짜 이게 다라니까. 근데 우리는 왜 틀려? 시험장 가서? 잊어먹어. 왜 잊어먹어? 이상한 거 많이 봐. 복잡한 거 자꾸 보려고 그래. 볼 필요 없어. 지금 이거야. 1월 달에도 이거 할 거고요. 우리 이순환 할 때도 이거 할 거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더 이상. 그럼 지금 안 한 거 있지? 이제 그거만 하면 돼. 나중에. 지금 제가 기본서 나오면 여기 보면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 조정이라든지 안 한 거 몇 개 빠진 것만 하면 되지.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없다고요. 이게 다라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집에 와서 공부할 때 이렇게 딱 제목만 보고 떠올리는 연습을 해라. 됐죠?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